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전체 국회의원 수가 131명인데 여기서 민주공화당이 102석을 얻죠. 친박정희 정당이죠. 그리고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은 28석을 얻어요. 압도적으로 민주공화당이 이기죠. 그런데 여전히 서울에서는 신민당이 압도적이죠. 13석을 얻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많이 얻어요. 5석을 얻죠. 민주공화당은 서울에서 14석 중에 1석밖에 못 얻죠. 부산에서 7석 중에서 2석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래요. 확연히 대도시와 그렇지 못한 지역들과는 민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경기도가 서울의 영향을 받음을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했죠. 그래요. 이때도 어떤가요? 서울에서 민주공화당은 14석 중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하죠. 민주당 계열인 민정당 이런 데서 7석을 얻죠.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민주공화당이 7석을 얻고 민주공화당이 7석을 얻고 민주당 계열이 6석을 얻죠.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보면 민주공화당이 10석을 얻어요. 그래요. 그 당시 경기도에는 서울을 제외하면 뭐 부산 정도 큰 대도시가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이제 민주공화당은 그대로 있는데 신민당이 등장하죠. 민주당 계열이겠죠. 그러면 신민당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신민당 1967년 2월 7일 창당된 정당이죠. 그 전에 어떤 당이 있었나요? 한번 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이합 집산이 일어났겠죠. 그 전에는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이런 게 있었죠. 민주당 계열로. 그래요. 신민당은 민정당과 민중당이 민중당 중심으로 창단된 정당이에요. 그럼 민중당을 알아봐야 되겠죠. 민중당. 민중당은 1965년 5월 3일 민정당과 민주당 양당이 통합하여 창당을 해요. 민정당과 민주당. 그 전 선거 보면 민정당과 민주당이 보이죠. 둘 다 민주당 계열이죠. 그 민정당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었냐면 윤보선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윤보선은 구파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계의 박순천 계가 또 있죠. 그래요. 그래요. 합쳐서 민중당을 만들었어요. 뒤에 또 윤보선계와 박순천계가 그래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윤보선은 탈당을 하여 신한당을 창당해요. 신한당 1966년 3월 30일 창당. 총재 윤보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신한당도 사라지고 민중당도 사라지죠. 두 정당이 합치면서 만든 게 신민당임을 알 수 있어요. 박순천이
심판대 민중당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박순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박순천은 여성이에요. 1898년 출생. 1983년 사망. 5선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총재 역임했죠. 그래요. 1919년 3.1 운동에 참여,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됨. 독립운동을 한 전적이 있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순천댁으로 불렸다. 그리고 1965년 민중당 당수 역임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민주당 계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신민당을 만들었죠.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데 대통령 선거는 좀 달라요. 대통령 선거는 보면 196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같은 해. 좀 빨리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보다. 박정희 후보가 568만 표를 얻어요. 윤보선 후보는 450만 표를 얻어요. 압도적으로 이기죠.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전에는 어땠나요? 그전에는 비슷했죠. 박정희 후보 470만 표, 윤보선 후보 450만 표. 그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회적 과업을 안수한 걸 인정받았으니까 이 정도 이제 큰 표차가 벌어졌겠죠. 서울만 보더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은 원래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친민주당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전 선거를 보면 박정희가 서울에서 얻은 표가 37만 표, 윤보선이 80만 표 줬죠. 배 이상 차이 났죠.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윤보선은 67만 표, 박정희는 59만 표, 60만 표 되죠. 큰 차이 안 나죠. 한 11% 더 받았죠, 윤보선이. 박정희가 부산에서는 이기죠. 33만 표. 윤보선은 16만 표였죠. 그래요. 서울 빼고는 박정희 후보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어요. 전북에서도 보면 어떤가요? 39만 표를 얻죠. 윤보선은 45만 표, 조금 더 많이 얻었죠. 전남에서는 윤보선이 68만 표, 박정희가 65만 표, 거의 비슷하죠. 경북은 어떤가요? 100만 표였죠. 윤보선 40만 표였고. 지역 출신을 한국인들은 지역 출신을 밀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경남에서는 보면 83만 표였죠. 윤보선 28만 표였고. 그래요. 하지만 지역이니까 밀어준 거고, 다른 지역을 봐도 특별하게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특별히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남을 보면 알잖아요. 윤보선이 68만 표, 박정희가 65만 표. 그래요. 그전에는 비슷했지만 이제는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선거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8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죠. 153석 중에서 86석을 얻어요. 근데 신민당도 좀 제법 많이 얻었어요. 65석. 그래요. 여전히 서울에서는 신민당이 압도적이죠. 18석. 민주공화당은 1석. 부산에서도 압도적이죠. 신민당이 6석, 민주공화당은 2석. 그래요. 하지만 딴 지역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이겠죠. 그러니까 표가 많이 훨씬 많은 의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다른 지역과는 민심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기도는 민주공화당이 11석을 얻죠. 신민당 4석.
강원도는 8석, 신민당은 1석. 전라북도도 보면 민주공화당 6석, 신민당 6석. 전라남도 보면 민주공화당이 더 많이 없죠. 더 많이 없죠. 15석, 신민당은 8석. 그래요. 경상북도도 민주공화당이 15석, 신민당이 8석. 특별히 지역감정이 있어 보이진 않죠. 충청남도에서도 보면 민주공화당이 11석, 신민당이 4석. 그래요. 대도시들에서만 그 민주당 계열이 강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별나게 강세인 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어떤가? 여전히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압도적이죠. 630만 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539만 표. 어쩌 압도적이에요. 서울에서는 박정희가 80만 표였죠. 신민당 김대중은 110만 표였죠. 그래요. 부산에서는 박정희가 38만 표, 김대중은 30만 표였죠. 그래요. 부산하고 경남하고 분위기가 같냐? 그렇지 않아요. 경남에서는 89만 표로 얻고 박정희가 김대중 후보가 31만 표로 얻죠. 그러니까 대도시의 민심이 민주당에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대도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일반 지역하고 대도시하고는. 그래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서울에서도 보면. 그런데 이때 김대중 후보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 달 뒤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봐도 뭐 비슷해요. 그 결과를 보면 민주공화당 86석, 신민당 65석. 그래요. 한 20% 더 받았죠. 거의 한 100만 표 차이니까 20%더 되죠. 선거 결과만 보면 그렇게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김대중 한번 봐야 되겠죠. 1924년 출생, 2009년 사망. 전라남도 신안 출생. 그렇죠. 1946년 2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신민당에 입당. 김두봉이 창당했다고 하죠. 여름에 탈당했다고 하죠. 그래요. 1946년 10월 31일 목포에서 좌익들이 파출소 습격 사건에 가담. 그래요. 이때 그 10월달에 대구 폭동이 있었죠. 한창 남로당이 폭동을 선동하는 시기죠. 그래요. 그 자익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김대중에 대해서는 혹시 빨갱인가 아닌가, 빨갱이라는 설이 항상 돌았어요. 젊은 시절 실제로 자익 활동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의혹은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죠. 한동안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래요. 군대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1947년 한국민주당에 가입하죠. 1960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죠. 1961년 5월 14일에 강원도 인제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근데 활동은 못했죠.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1963년 민주당 소속으로 고향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죠. 실제로 당선이 되죠. 그래요. 보면 김대중 후보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전남에서는 보면 87만 표 얻죠.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는 47만 표 얻죠. 그래요. 김대중 후보가 전북에서 53만 표 얻고 박정희 후보가 30만 표 얻은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한 70% 이상 더 얻죠. 이때부터 여기서 확연히 뭐가 드러나나요? 지역 감정이 드러나죠. 지역 감정에 이한 정치가 있었구나 드러나요. 그래요. 그때 이제 김대중 후보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대선에서 호남 푸대접론을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대도시와 다른 지역이 민심이 다르다. 그 이유를 설명했죠. 농업 자본의 한계, 그래요. 농업 자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요. 사람들의 수가, 인구 수가 정해져 있다. 단기적으로 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인구는 당시에 뭐 한 10년에 한 20% 정도 증가했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농촌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대도시에 몰리겠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의 빈민들이 넘쳐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빨리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당시에도 알았던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도 알고 있었다. 굳이 박정희가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해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래요.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일도 안 생기고 나라도 가난해서 벗어나게 되겠죠. 빈민들을 보살피려면 나라 자체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결하면 됐을까요?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죠. 기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기업을 직접 만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요.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간접 자본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한일 기본조약 조인을 하죠. 1965년.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죠. 한일 기본 알아봐야 되겠죠. 한일 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하죠. 목적?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죠. 그래요.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은 이제 개인들에게 배상해야 되겠죠. 보상할 수 있겠죠. 피해자에게 직접 이렇게 배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도 이미 이런 문제가 있고 서로 합의했던 거예요.
한국 주장이 관철되죠. 주요 내용. 그래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래요. 한일 합방하기 위해서 여러 조약들을 맺었겠죠. 다 무효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양국의 수교를 인정한다. 그렇죠.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죠. 그래요. 3억 달러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걸로 하죠. 또 이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죠. 연리 3푼 오리. 그래요. 뭐 그런 거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왜 맺었을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발언을 보면 알죠.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빨리 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회의 큰 과업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의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쟁 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얼마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게 알고서 그랬는지 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제가 안 생겼던 거예요. 안 그러면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또 원했죠. 국교 정상화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 감정이 심했죠. 그래서 국교를 정상화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운동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신정부를 빠르게 지지한다고 얘기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연합을 형성하려고 했죠. 1950년 1월 26일 한미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죠. 일본과도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그 다음 해에 체결을 해요.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국동 문제 담당 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렇죠. 계속 독촉을 하죠. 일본과 한국. 현 시대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요. 야당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은 별로 이렇게 변한 게 없죠. 민주당계도 보면 변한 게 없죠. 그래요. 이렇게 돈을 얻어서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을 하죠. 1964년 9월부터 1973년까지 파병해요. 5만 명 상주를 하죠. 조건을 걸고 당연히 참전했겠죠.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하여튼 뭐 간단히 보면 주한미군 대사 브라운과 각서를 교환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한국군에게 현대화 장비를 지원해주고 전투수당을 주고 또 원죄 주기를 약속하는 거죠.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AID 차원과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금을 얻어서 기업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요. 그리고 또 농촌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하죠. 안 적어놨지만. 그래요. 민주당계 반응. 야당 한일협정의 비준 반대 선동을 한다. 그렇죠.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서죠. 뭐 현 시대하고 뭐 똑같죠. 베트남 참전도 반대하죠. 1965년 8월 13일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투사단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 통과. 그래요. 그 대도시에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요? 1969년에 삼성개헌을 하죠. 삼성개헌. (1969년에) 삼성개헌을 해요. 지금 두 번 해먹었잖아요. 근데 삼선 이상 금지하는 조항이 있겠죠. 금지 조항을 철폐해야지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요. 세 번 하기 위해서 그래요. 헌법 개헌을 하죠. 국민 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77.1%가 참여해서 65.1%가 찬성을 하죠. 그래요. 성과를 냈으니까 그렇겠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시작한다. 1970년에 그 정도 무렵에 시작하겠죠.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60년에서 66년까지 2,500만에서 인구가 대략 한 2,900만까지 증가하죠. 많이 증가하죠. 400만. 1960년에서 66년까지. 서울특별시만 보면 어떤가요? 24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증가하죠. 140만 증가하죠. 50% 이상 증가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부산은 그전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도시의 인구들이 몰리는 거예요.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16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안 증가하잖아요. 한 136만원에서 154만. 그래요. 1970년에 148만. 오히려 좀 감소하죠. 농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도 보면 355만원에서 16년 동안 400만원으로 증가하죠. 근데 또 70년에 보면 400만. 변동이 없죠. 근데 이때 대도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빨리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업을 보면 1963년에 19,550개인데 1970년에 한 25,000개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조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500명 이상은 어떤가요? 꾸준히 증가하죠. 대기업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양질의 기업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63년에 93개, 67년에 176개, 그래요. 70년에 282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71년에 287개, 1년, 기간이 1년이니까. 그래요. 200에서 300인 사이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해요, 꾸준히. 204개에서 320개, 320개에서 497개, 497개에서 538개.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밀어둬도 또 대통령 선거는 어떤가요?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박정희 지지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요. 서울에서 보면 그래요. 민주공화당이 불리한 지역이죠. 19석 중에서 한 석밖에 못 얻었죠. 같은 해 선거에서. 근데 대통령 선거는 보면 80만 표를 얻어요. 김대중 후보는 110만 표를 얻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 표를 얻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민주공화당이 2석밖에 못 얻잖아요. 시민당 6석으로 얻고. 근데 대통령 후보 선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도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